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실시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6페이지의 문학 시작이죠. 18번부터 23번까지 보겠습니다. 가나다라고 하는 3개 글 있고요. 문제는 8, 9, 10, 1, 2, 3 무려 6문제입니다. 갈래 복합이고요. 고전 시가가 2작품, 그리고 고전 수필이 1작품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요, 가가 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이런 갈래를 가사라고 하고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고전 시가 갈래입니다. 고전 시가는 갈래가 여러 가지예요. 악장, 고려소교, 민요, 그다음에 경기체가도 있고요. 시조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갈래를 알아둬야 되겠고요. 나는 이제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요것도 자주 수능에 출제되는 갈래고요. 그다음에 다 작품은 이렇게 길게 블라블라 되어 있는 거, 이제 옛날 수필인 고전 수필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갈래 복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볼 것은 이제 본문보다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가에 대한 힌트를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19번 보기에 이제 가에 대한 힌트가 나오네요. 자, 소먹이는 저 아이야 라고 말을 건네며 질문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버링 하면 엔드니까 1번 할게요. 그에게 어와 기니신고 라고 말하고 답변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화자, 답변하는 화자,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럼 화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가 달라지는 이제 그 부분이 어와 기니신고입니다. 종점의 반대말이 기점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 시작점이 기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묻는 노래, 뒤에는 답하는 노래가 된다는 것이 각각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아까 보기에서 말한 대로 소먹이는 저 아이야 라고 하는 화자가 있고요. 어와 기니신고 라고 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색연필을 꺼내서 요거 반으로 딱 나누게 되면 화자가 교체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자 1, 화자 2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화자 1이 질문을 하고 뒷부분에는 화자 2가 답변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화체 대화적 구성과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기가 있는지를 보니까 22번 보기가 있네요. 자, 이게 가나다에 대한 힌트고 적절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4대부 문인들이니까 이게 공통점이 됩니다. 자, 가나다가 전부 다 4대부 문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을 나타내었다. 자, 그러면 여기 끊고요. 여기도 끊으면 셋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서 세상을 만드는 작가가 관인의 삶을 A라고 하고요.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처사의 삶을 B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욕망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한 산, 모든 것을 벗어나는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각 가나다라고 봐도 돼요. 관인의 삶, 처사의 삶, 초연한 삶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화자가 2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좀 확대를 하면 화자 1, 2 중에 이제 벼슬길을 추구하는 관인의 삶이 누구인지를 보면 되겠죠. 쌤이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녹양방초라고 했는데요. 녹양방초는 녹색, 초록색, 그다음에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방초는 향기로울 방자입니다. 우리 방향제라는 말을 쓰죠. 그다음에 풀, 언덕에 소 먹이는 저 아이야. 그러면 소 먹이는 저 아이가 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후반부에 화자 2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렀어요. 야, 이봐.
목동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돈호법이 사용되었고요.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부를 때 인간의 영화와 부귀영화 할 때 영화, 그다음에 욕됨, 지옥 같은 욕됨을 너 아냐 모르니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건 서리법은 아니고 의문입니다. 서리법은 아니고요. 인간의 100년이 풀 끝에 있으리다. 인간의 100년이 있으리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간성을 말합니다. 이제 해가 뜨면 이제 이슬은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찰나일 뿐이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허무해. 이제 A는 B다 라고 하는 은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은유법. 그 다음에 36,000일이 그러니까 인간의 36,000가지의 일이 그 안이 보잘것없는가 라고 했을 때 안이를 없애고요. 그리고 없는가의 는가를 없애면 보잘것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서리법이 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하물며 오래 사는 게 장수죠. 오래 사는 것과 짧은 단명이라는 건 짧은 목숨이라는 뜻이죠. 또 오래 살고 그다음에 빨리 죽는 것 다 운명. 자, 운명이라고 했어요. 사생 죽는 것과 죽음과 삶을 운명인데 우리가 내가 정할 수 있겠니? 라고 했죠. 이제 야가 나오면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설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관 같은, 여관 이제 잠시 머무는 곳이죠. 직유법, 세상에 하루살이처럼 나왔다가, 그러면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표현 물결치면 요것과 이슬이라는 표현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짧은 삶을 나왔다가 그러면 태어났다가 하루살이처럼 태어났다가 공명, 이게 공은 공을 이루다 할 때 업적을 말하고요. 명은 명예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풀과 나무같이 만약에 썩어진다면 가정법 텅 빈 산 공산 백골 하얀 해골처럼 하얀 해골이 되어서 그다음에 그 안이 느껴우냐 안이 없애고요 우냐 없애면 느껍다는 뜻이 되겠죠. 슬픔을 북받쳐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공명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 1이 관인의 삶이네요. 벼슬을 추구하는 벼슬 길을 올라서 세상을 바로잡는 관인의 삶이 가의 앞부분 화자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운 것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 아름다운 이름 하면 명예하고 관련되죠. 명예를 후세에 전하는 것은 대장부의 할 일이야 해서 공명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유한하다라는 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죠. 4일 죽은 다음에 죽은 날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반대가 되죠. 삶은 짧고 죽은 이후에는 끝이 없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무궁화가 왜 무궁하냐면 끝없이 피어서 그렇습니다. 끝이 없으니 유한한 생에 또 나왔죠. 위에는 같은 말입니다. 생에는 유한하고 유한한 생애하고 같은 말이죠. 썩지 않은 이름, 그럼 이름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영원이란 뜻입니다. 영원히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했겠죠. 이제 질문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A가 제목이 목동가죠. 그래서 이제 answer 하는 요 화자 2 부분이 이제 목동입니다. 목동 이제 소를 치는 아이입니다. 야, 너 그 누구냐? 너 누군데? 어떤 사람이길래? 너 꼬라지가 초췌하니? 너 구런이시야? 뭐 이렇게 구런 중국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잔혼이 영락하니? 유자우냐? 너 누구냐? 이렇게 해서 눈썹을 찡그리니 근심 많네. 너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발끝으로 서신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계속 질문하네요.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니 이별의 슬픔이 주하니 너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아 보여? 얼굴이 어두워. 안색이 안 좋아. 너 근심이 있냐?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있어서 내 근심 던져주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영락, 영화, 부귀영화할 때 영화와 쇠락하는 것 역시 운수, 쇠락입니다. 쇠락, 쇠락하는 거 서로 반대말이 되겠죠. 운수, 운명이죠. 운명에 달렸고 페이트, 또 그리고 돈 많은 거, 그리고 이제 신분이 높은 거,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에 있다. 운명론이죠. 운명론. 그 다음에 구한들, 내가 이것을 구한들 곁에 오겠느냐? 던져준들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구한들 오지 않고 던져준들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리법과 대꾸법이 있습니다. 천생 만가지 물건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이제 목동 같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큰 돌을 섭리도리 이런 겁니다. 섭리도리 원리를 우리는 모르지만 인생은 저렇도다. 소치기에 소를 기르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보세요. 송아지가 어미를 쫓아서 푸른 그늘 사이에 그들 사이에 저절로 놓여 자유롭죠. 보성기는 채소를 말합니다. 채소를 뜯어먹고 시냇물도 마시고 누웠다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저절로라는 말이 있고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네요. 다니기 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 세 부분을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쳐봤습니다. 요 소는 굉장히 한가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소의 삶입니다. 콧줄에 코에 끼고 요 피어싱이 아니라 여러분 구속된 삶이죠. 고삐에 굳게 매어서 큰 콩대 삶은 콩을 배까지 찰지라도 우리 배불리 먹어도 불같은 여름 땡볕에 큰 쟁기를 메고서 소가 일하잖아요. 인생의 고단함이 저희들 중에 본다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넉줄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을 봤더니 이 소의 삶은 구속되고 속박되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소의 삶은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로운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콧줄에 메고 곱비 메고 있는 힘든 소의 삶이 대조가 된다는 것은 뭔가 화자투가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벼슬을 추구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벼슬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고단한 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로운 소는 바로 목동 같은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 투의 삶이고 파란색은 앞에서 질문했던 화자 원의 삶인 거죠. 어느 것이 한가하고 라고 했으니까 한가한 소, 그러면 첫 번째 소원이 있고요. 소투가 있다면 한가한 삶은 앞에 있는 소이죠. 그래서 앞에 소원이 될 것이고 어느 것이 괴롭겠니? 소투가 되겠지. 일시에 빛나기는 희생. 이때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sacrifice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희생을 보니까 우리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살아있는 짐승이 희생입니다. 그럼 이 희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결국에 파란색 소가 결국 희생당한다는 뜻입니다. 헌멍석 물리치고 비단 거적 가로 덮고 밧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얽어내어 예관이 곱비 메고 이게 예절과 관련되는 공무원입니다. 관리 곱비를 들고 곱비가 나왔죠.
그리고 태묘는 큰 무덤입니다. 몰고 가서 신천지 신명께 제사 지낼 때 소를 죽인다는 얘기죠. 큰 백정의 도끼에 그 소가 결국 희생당하는 거죠. 뼈마디가 흩어지니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가 되겠니? 답은 답정로 같은 것이죠. 앞에 있는 소원이 더 첫 번째 소가 더 낫죠.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벼슬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좌우를 바꿔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가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예찬한다. 예찬은 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을 버리겠습니다. 일상적 소재를 나열해 구체적인 생활상 우리 콧뚜레, 콩대 이런 건 해당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둘게요. 일단 단어 확인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3번 아직 못 풉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점층 없네요. 내적 갈등도 없고요. 그러면 4번도 소거하겠습니다. 5번에 비교되는 소재라고 있는데 비교되는 소재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자유로운 소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되는 소, 희생당하는 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번, 4번 소거하고 2, 3, 5를 남겨둔 상황에서 19번으로 보겠습니다. 19번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오래 살고 짧게 죽는 게 운명이라는 말과 또 영화롭고 쇠락한 것은 운수에 달렸다는 말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인정하다 맞는 말이죠.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히 전하려 한다는 우리 화자 원의 말이 있죠. 그리고 말에 천생만물 살아갈 길 다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화자 2가 되겠죠. 목동. 삶의 두 화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대조된다.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니 이별의 슬픔이 중하니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러면 이거는 화자2가 말을 했죠. 화자2가 답하는 노래 화자2가 상대가 근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를 짐작한 거. 너 왜 그러니? 이별했니?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 화자2죠. 답변하는 사람이니까 화자2. 답하는 노래 화자가 자신의 무시를 인식하여 상대를 배우고자 한다.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소치기에 인생이 달려있다고 말하는 답은 화자2가 되겠죠. 인생은 소를 보면 알 수 있어. 생활 경험에. 왜냐하면 목동이니까 질문에 답변한다고 화자2가 답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화자 1이 질문하는 게 없어 보이고 화자2가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해 보이지만 보기를 근거로 봐야 됩니다. 20번은 풀 수가 없네요. 나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A, B, C, D, E 해당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실까 봐 표시를 해드릴게요. A는 공산백골이 슬프지 않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찰을 한다거나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절한 거 찾아야 되니까 1번을 소거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영원히 무궁하게 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유한성 위에 보면 유한한 생애라는 말이 나왔죠. 이 근거로 해서 비롯된 욕망은 내 이름을 그죠? 이름을 영원히 전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드러낸다. 맞는 말이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답은 찾았습니다만 3번 볼게요. 해질녘 대나무 혼자 이거두기 서서 이별을 했다. 그거는 추추론이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자신의도 틀렸죠.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D는 아직은 풀 수가 없으니까 남겨두고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여관 같은 인생 하루살이처럼 나왔다가 대장부의 할 일이라 해서 화자는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보았죠. 그 다음에 처사의 삶을 지향했다고 돼 있는데요. 처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관 같은 인생 하루살이처럼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윗부분에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여기 있네요. 여관 같은 세상의 하루살이처럼 하다가 대장부의 할 일이라고 했던 사람은 벼슬을 추구하는 삶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관인의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처사의 삶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죠.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이렇게 되죠. 그럼 처사의 삶이 아닙니다. 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처사의 삶이 아니라 관인의 삶. 그래서 보기를 잘 해석하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3점짜리 문제는 왠지 4번, 5번에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잘 정리해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장부 이런 말이 나왔고 뭐 여기 앞부분 보시면 좀 풀 수 있겠죠. 23번 문제는 다니까 다를 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를 보겠습니다. 나 보기 전에 우리 보기를 봐야 되는데 나에 관한 보기는 따로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 현실에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처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는데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경세 처음 듣는 분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호는 강이고요. 호는 호수입니다. 강과 호수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자연이 되겠죠. 네이처. 그리고 아이스크림 나뚜루 하는 게 나뚜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것도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네이처. 연은 그리워할 연자에 군주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자연에 있지만 군주를 그리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군입니다. 충에 관련되는 얘기죠. 충. 자, 그러면 자연에 있지만 임금을 그리워해 이렇게 보시고 보겠습니다. 자, 홍지는 꼭 알아두어야 되는 글자인데요. 홍지는 낱말뜻 그대로 붉을 홍자입니다. 홍 하면 붉을 홍자입니다. 홍게, 빨간 게죠. 그 다음에 여기 흑토자가 보이는데 이게 먼지 진자입니다.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 붉은 먼지를 여러분 속세로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훌륭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자,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길바닥을 다니면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돼 있어서 먼지가 날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년, 300년 전의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밖은 포장이 안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땅바닥에 있는 붉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이 속세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속세가 되고요. 그리고 속세와 관련되는 글자를 알려드릴게요. 먼지진, 세상새, 사람인 나오면 여러분 세모 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꿈 깬 지 20년이 어제로다. 어제와 같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기가 속세를 꿈꿨다가 지금 강호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녹양방초는 했어요. 초록색 버드나무 향기로운 풀에 저절로 놓인 말이 되었다는 얘기는 고삐가 풀렸다, 화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벼슬에 있을 때는 고삐가 묶여 있다가 지금은 자유롭게 되었어. 때때로는 가끔씩 고개를 들어 임자를 그린다. 임자가 주인인데요. 주인 주자가 있죠. 그래서 군주할 때 임금군의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을 뜻하는 말이 되죠. 그리워 울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임금을 그려서 운다라고 할 때 주인을 그려서 우리 제목에 남아있는 연군 지정으로 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속세에 있어서 속세에서 자연으로 와서 너무 좋지만 가끔씩 임금님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부의 몸이 돼요. 대장부의 몸이 남자인데 기한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먹을 식자인데요. 굶주릴 기자입니다. 굶주릴기. 그래서 기하 체험하면은 한번 끼니를 걸러보는 걸 기하 체험하죠. 그다음에 한은 요게 얼음 빙자입니다. 그래서 춥다라는 뜻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추운 겁니다. 춥다. 자,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면 물음표 서리법이 됩니다. 내가 대장부가 배고프고 추운 거 두렵지 않다. 한 개의 산과 바람과 달에 그러면 자연이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즐거움이 끝이 없다. 가 할 때 가. 하늘가, 바닷가, 강가, 끝이라는 뜻이고요. 끝없다. 너무 즐겁다. 자연에 있어서 네, 바로 나는 싫구나. 뜬구름 같은 지규법 부기 돈 많은 게 부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 높은 것이 귀입니다. 따를 줄이 있으랴 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따르지 않겠다 하고 서리법이
되는 겁니다. 군 행도는 군자의 뜻이다. 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때를 못 만나면 고반을 즐겨 하니, 그럼 고반은 자연에 묻히는 것을 말합니다. 송, 풍, 소나무에 부는 바람, 산에 뜬 달, 나뿐인가 하노라 내 것이다 라고 되겠죠. 여러분 아까 쌤 설명하려다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2025학년 수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화체와 대화적 구성은 구별했거든요.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자, 대화체는 이런 겁니다. A가 B한테 말을 건네기만 하면 대화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화체가 됩니다. 그런데 대화체 속에 대화적 구성이 있습니다. 대화적 구성이 있습니다. 그럼 대화적 구성도 A가 B한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대화적 구성이 다른 측면은 B도 다시 말을 건네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작품은 대화체입니까? 대화적 구성입니까? 둘 다 됩니까? 둘 다 되는 거죠. 대화적 구성도 되고 대화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 텐데요. 왼쪽에 본문, 지문 있고요. 금방 했던 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 있는데요. 자, 1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안 봐도 되겠고요. 2번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대비되는 두 공간을 제시하여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얘기한다. 이거는 틀렸죠. 괴리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제꼈고 5번 볼게요. 비교되는 소재가 있다는데 우리 홍진이라는 단어가 속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풍월 이런 단어 있었잖아요. 자연 나오는 거 있었죠. 일산 이런 단어가 대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범위를 2번, 5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해결했고요. 20번 문제 나의 관점에서 나는 이제 자연을 추구하는 처사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미련이 조금 있습니다. 기억, 니은 물어봤네요. 기억은 위에 공명입니다. 그럼 공명이 되겠고 니은은 그러면 자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산풍월이니까 풍월입니다. 자, 쉽게 심플하게 말하면 기억은 속세, 니은은 풍월입니다. 자연입니다. 자, 기억, 니은을 멀리 해야 될다. 뭐 자연을 왜 멀리 합니까? 그 다음에 자연을 왜 멀리 하겠습니까? 1번 소거하고 2번 기억에서 생겨나는 니은의 즐거움. 어떻게 속세에서 자연의 즐거움이 생겨납니까? 말도 안 되네요. 기억을 이루는 일로부터 물러나 니은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왜냐하면 때를 못 만나면 고반을 즐긴다고 돼 있잖아요. 자, 쌤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득군 행도, 임금을 만나서 도를 행하는데 때를 못 만난다면 자연을 즐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바로 공명을 이루는 일로부터 물러나 자연을 즐겨야 될 때도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순서는 안 봐도 되겠네요. 자, 20번 해결했습니다. 21번에서 좀 설거지할 부분이 있는데 D 부분을 보겠습니다. D는 녹양방초에 눈에 띄게 해드리겠습니다. 녹양방초에 녹색 버드나무 향기로운 풀에 저절로 놓인 말이 되어서 그러면 속세를 잊고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세를 잊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속세를 잊은 건 아닙니다. 임금을 그리워하고 아니 때때로 고개를 든다고 했으니까 속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별표 치겠습니다. 4번에 함정을 많이 낚였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는 장부의 몸이 되어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소거를 하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우리 22번도 답을 찾았지만요. 나머지 선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가에서 뼈마디가 흩어지는 소가 희생당하는 겁니다. 이런 소가 되겠냐? 화려한 관인의 삶을 희생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죠. 결국 소가 정육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저렇게 살지 말고 그냥 자연에 사는 게 좋아합니다. 3번, 4번 해결할 수 있겠네요. 뜬구름 같은 부귀를 내가 따르지 않겠다. 화자는 자연의 삶을 긍정하고 처사의 삶을 지향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송풍산월 나뿐인가 하노라 하고 화자는 현재 삶을 자족감, 자족감은 자기만족감입니다. 저사의 삶입니다. 관인의 삶이 아니고. 맞네요. 자, 그러면 다는 23번은 다를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다를 이제 보겠습니다. 다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 사투리를 뜻하는 말은 아니고요.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은 말씀, 말인데 방은 이 방종할 때 놓을 방자입니다. 놓을 방. 그래서 내가 말을 툭 터놓는다. 그래서 약간 내뱉는 말, 그죠?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내뱉는 말, 말을 툭 내뱉다, 터놓다, 방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만물은 하나로부터 생겨나 각기 나가 된다. 내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가려울 때는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는 내가 아프고 가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선생님이 지금 어깨가 좀 아픈데 여러분 어깨가 아프진 않잖아요.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이렇게 커졌나. 살아있을 때는 나는 나, 남은 남으로 살지만 죽은 뒤에는 함께 하나로 돌아가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 현인들은 성인 다음에 현인인데요. 죽음을 참이라고 여기고 삶을 거짓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조금 키울게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는 나와 남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서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살아감. 이때는 나와 남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나는 나고 남은 남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남이 느끼지 못하고 남의 즐거움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되면 원래대로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 죽음 다음 세상, 나와 남은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옛 성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거짓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죽은 다음을 참이라고 알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 이렇게 화살표가 되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잖아요. 근데 윤회사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잠깐도 몇 달 같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힘들어 쉬고 싶을 때 지척도 가까운 거리도 천리 같지만 편안해지면 쉬는 걸 잊어요. 이를 통해서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안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고,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의 치욕,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바깥에 사는 상황인 뿐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구애받지 않아야 될 텐데, 시장길에서 쇠사슬에 묶이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보석으로 시장하고 수레를 타더라도 영예롭지 않고,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인 거죠. 플러스입니다.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걸 알게 된다면, 팽조나 노담이 중국 사람인데 몰라도 되겠죠. 장수 오래 사는 걸 부러워하지 않고 빨리 죽는다고 슬퍼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밤이 기니까.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깥의 삶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을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있다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물은 원래 하나인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몸이 나누어지면 서로 단절됐죠. 몸은 밖에서 단절되고 정신은 내부에 갇혀서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고 이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에 따라 빼앗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 공격하고 싸움도 혼란, 참 불쌍한 일, 이기심을 극복하며 몸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순리대로 살게 된다면 정신이 갇히지 않을 텐데 남은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어 만물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오고 결국 삶과 죽음은 같은 거다. 도인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죠? 도인 같은 물입니다. 북극의 아래와 남극의 위가 몇 억 만리가 되는지 나는 모른다. 동해 서쪽 남해 북쪽이 몇 억 만리가 되는지 나는 모른다. 혼돈의 시작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며 내가 죽은 뒤 세상의 종말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릴 것인가. 하늘과 땅은 끝이 없고 과거와 현재는 다음이 없으니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내 몸은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티끌이나 터럭보다도 더 작은 존재요 부싯돌불이나 번갯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살고 있는 나는 조그만 존재이고 그리고 인생은 아주 순간적인 것이니까 바깥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바로 안으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빨리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남을 헤아리면서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짜 도인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뭐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무튼 조선시대에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개똥철학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어떤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인데요. 대비되는 2번 선지에서 일상적 소재라든지 구체적인 생활상은 없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대상의 인식과 태도가 비교되는 거라면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했다든지 아니면 바깥과 안을 비교했다든지 삶과 죽음을 비교했다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정답을 5번으로 보면 되네요. 19번 패스, 20번 패스, 21번도 패스, 22번 보겠습니다. 5번만 볼게요.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있기도 없기도 한 것은 글쓴이가 순간적 속성을 강조하며 욕망에 초연한 삶이 바로 다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걸 초월한 분입니다. 맞는 말. 마지막으로 23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 영예로 여기지 않고 그다음에 치욕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긴다는 건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몸에 갇혀서 바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번 팽조 노담을 부러워하고는 부정적이죠. 요절한 일을 슬퍼하는 거 부정적입니다. 장애물이 된 거 부정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쌤이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겨라는 것이 본문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장수를 부러워하지 않고 요절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된다면 위에랑 연결이 안 되죠. 보세요. 부러워하고고 슬퍼하는 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을 거고 슬퍼하지 않겠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모는 맞는데 중간에 플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우리 남과 내가 갈라져서 싸우고 혼란하게 된 것은 우리 정신이 몸에 얽매여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요. 순리대로 살면 나와 남이 같게 되는 것은 정신이 갇히지 않아서 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세상의 무궁한 세상과 다름 없는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기심이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 터럭보다 작은 존재라고 빨리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이걸 깨달으면 그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자, 요것으로 요 갈래복합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가나다 셋 다 만만치 않은 작품이었고요. 세세하게 꼼꼼하게 강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선생님이 말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기를 잘못하는 경우나 그러면 질문 남겨주시고 요 댓글로 신청 강의 있으면 제가 신청하며 제가 감안해서 강의를 컨텐츠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